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완도 지역 광어 양식 어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가 30곳에서만 4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진도와 해남 어민들이 마로 해역을 두고 40년 동안 분쟁을 벌인 끝에 재판부가 진도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민간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6년 동안 사업이 중단됐던 고흥동강 특화 농공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고흥군이 새로운 시행사와 손을 잡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농번기철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해에서는 청년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면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완도 양식장에서 어류 40만 8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완도 해역에서는 지난달 중순 고수온주의보를 시작으로 특보 상황이 30일 이상 유지된 가운데 완도 양식장 30곳에서 40만 8천 마리 폐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도가 추산한 피해액은 31억 1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광어 양식 어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찾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피해 어업인 복구비를 지원하겠다며 대형마트 입점과 판촉 행사 등 다각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마로 해역을 두고 어민들이 40년 동안 분쟁을 벌인 끝에 재판부가 진도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는 서로 합의를 거쳐 어업권을 처분하기로 했던 약 30년 전의 약속을 지키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진도는 재판부의 판단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 어민들이 진도 체육관 앞에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들도 335 모여 피켓을 들었습니다. 진도군의 어업권이 인정된 마로 해역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해남 어민들은 1990년대 맺은 최초 합의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업 면허권을 처분할 때 진도와 해남 서로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단은 해남군 해가지고 양쪽 다 1536헥타씩 해가지고 사용하기로 어장 사용 합의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이행해달라.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이 떨어지자 해남 어민들은 진도 어민들에게 사과하고 어장 반납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도 어민들이 해남 어업 면적의 10%를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를 2030년 이후에 결정하자고 제시한 전라남도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당장 전체 면적의 절반을 돌려받고 2030년 이후에는 전체 환수 고난쟁이를 포기하겠다는 해남 군수의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해남 어민들이 다시 집단 행동에 나서자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해남한테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은 원칙대로 해달라. 우리가 이 기간은 몇십 년을 여태껏 기다려왔는데 여기서 번복이라는 게 없거든요. 법은 법 위에서 군림하면 안 됩니다. 바다와 어업권을 두고 40년 동안 분쟁이 이어졌던 마로 해역. 어업권의 향방은 일단락됐지만 법적인 원칙과 생계를 내세운 어민들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민간 주도로 추진됐던 고흥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6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당초 시행자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새로운 시행자가 나타나 사업을 재개한 가운데 여전히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 동강면 일원입니다. 축구장 40개 면적에 농수산물과 식료품 가공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고흥군이 부족한 산업 기반을 다지고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자 추진한 사업인데 기대와 달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지만 민간 시행자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6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인 겁니다.
이후 시행자와의 행정소송에 이어 지작물 보상비 미지급 등 집단 민원이 터지면서 정상화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 소송 중 중단으로 인해 쓰레기 투기장이 변화가 있고 잠복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이에 특화농공단지 공사가 재개되고 조기에 완공되는 것이 이에 고흥군은 새로운 시행자 발굴에 나섰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사업권 양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업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에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는 모두 19곳, 고용 인원은 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흥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여 원을 투입해 근로자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생산 유발 효과 한 1,000억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외지에서 만일 와가지고 고용을 하게 되면 고흥의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중단 원인이 자금난에서 비롯됐던 만큼 사업 재개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 고흥군은 새로운 시행자의 시공 이력과 사업 수주 역량 등을 검토한 결과 완공까지 더 이상의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공단지 조성 전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진하는 업체는 자금난에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등을 철저히 해서 오는 2026년 완공될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 6년 만에 첫 삽을 뜬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농사에는 많은 손길이 필요하지만 인력난에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치솟는 인건비에 농가에선 매번 인력을 쓰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농번기라도 이어지는 기관이나 기업 등의 일손은 단비와도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이제는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메우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해의 한 산딸기 농가입니다. 지금부터 나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본이 영양분을 빼앗는 잡초 제거입니다. 농사 규모를 줄여도 여전하다는 풀과의 전쟁. 하지만 올해는 한숨 덜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한 걸음에 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이거는 선호가 전부 다 뽑아야 되니까 한 사람 숫자가 또 중요하니까 뭐 한 사람이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많이 오가고 뽑아주면 훨씬 쉽고 도움이 많이 돼요. 농가를 도운 건 마음을 먹은 김해시와 김해 청년센터입니다. 인력난으로 힘들다는 소식에 정기적인 일손 돕기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8월 첫 활동에만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일손도 돕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활동까지 펼친 봉사자들. 농가 도움은 물론 참가자에게는 봉사 점수도 주어지는 일석이조 활동에 반응도 좋습니다. 참여했던 인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거기 계신 어르신들 분들께서도 너무 고맙다고 다음에 또 와달라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남고 각 김해 농촌에 저희 청년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려고 저희 매달 봉사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파종이나 수확기가 아니어도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많은 일손이 필요한 농촌. 하지만 매년 심해지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 매달 이어질 정기적인 일손 자원봉사가 농촌의 어려움을 메우는 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과의 공생을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귀농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도시 생활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가 귀농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읍. 올해 38세인 주재민 씨의 농장이 있는 곳입니다. 도심에 있는 조경 회사에 다니다가 5년 전인 지난 2018년 자신이 자란 농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직접 만들어 야생화를 키우고 있는 그는 요즘 산목과 분갈이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주 씨가 귀농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한적한 농촌 생활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가까이 있다는 점도 귀농을 결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주변이 아파트 한 채 없는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애들하고 진짜 물고기도 잡으러 다니고 이랬던 기억들이 많아서 내 자식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조금 자연하고 가깝게 지내서 좀 인성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시골 마을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도재철 씨는 2012년 결혼과 동시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갑갑한 도시보다는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농촌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아 축산업을 하고 있는 도시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축사에 머뭅니다. 줄 잡아 200마리쯤 되는 소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시골 생활에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내지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시골이 좋은 점은 자연적으로 해가 좋긴 좋은데, 근데 애들인데는 지금 어릴 적 때는 생활할 수 있지만 이게 크면서 이제 친구가 없다는 거, 그러고 병원이 가까이 없다는 거. 주변에서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귀농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귀농에 대해 막연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농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원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지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가을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기상청은 20일 오후를 기해 전남 해남과 무안, 목포, 신안 등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21일까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당국은 강변이나 산책로,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하고 산사태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기후로 고수온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김양식장 적기 체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최근 5년 동안의 수온과 해왕 정보가 담긴 기상청 일기예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김양식 체묘 적기를 이빠디 돌김은 이달 말 이후, 일반김과 모무니김은 다음 달 초 이후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빠디 돌김의 경우 바다 수온이 23도 이하로 하강하는 때가 체묘 적기이며 모무니 돌김과 일반김은 22도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완도군과 LG유플러스가 전기차를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과 LG유플러스는 19일 업무 협약을 맺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전기차 충전소를 완도 전역에 걸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면사무소와 보건소, 공원 등 17곳에 급속 20대와 완속 5대 등 모두 25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남을 방문한 가운데 목포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이 전 총리는 20일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지연민이 참여한 가운데 특강 강사로 나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등 날로 격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발맞춰 대한민국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목포대에 이어 21일 장성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선준 전라남도 의원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교육 모델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부담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축소로 2021년 갑자기 전면 폐지된 지역사회 연계 토요 프로그램 운영 재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 늘봄 학교는 전남의 50개 학교에 시범 도입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